네,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본저 스튜디오의 박지호 팀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좀 시간이 늦었는데 인터뷰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래. 말씀해. 네, 얼마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 늦은 시간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이재용 회장이 오늘 2년 6개월형으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에 코로나 위기 속 심화될 글로벌 경쟁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경제계 고위 관계자는 법질서 차원에서 볼 때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삼성의 상징적 좌절이 다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총재님의 예언대로 우려했던 상황이 다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총재님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삼성의 상속세 문제와 경영 위기를 계속 경고해 오셨는데요. 총재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삼성 살리기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삼성 살리기 운동을 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6년 전, 5년 전에 이건희 씨가 쓰러진다고 미리 이야기했죠.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고. 그랬더니 5일 만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을 빨리 마크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대용 체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한 적이 있을 그때 예언을 같이 했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삼성의 위기가 온다. 이건희 씨는 쓰러질 것이고 일주일 안에 이재용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마크를 안 바꿨다고. 청색. 청색은 안전이고 안정의 색깔이고 빨간색은 도전이거든. 네네. 그래서 삼성이 도전적인 자세로 이제 이건희 체제에서 이재용 체제로 빨리 갈아타야 된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 그러더니 삼성에 결국은 핸드폰 배터리가 폭발해가지고 한 100조 정도 손해가 났어요. 네네네. 그들의 홍보 가치로서는 엄청난 명예의 손실이었죠. 그리고 줄여서 이재용 씨가 계속 변칙 상속 문제를 오르내리더니 박근혜 대통령과 연루되면서 네.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죠. 자꾸 법정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하고 있잖아, 감옥을. 이것은 정부가 재벌들을 길들인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이 재벌들을 보는 그 눈이 전부 다 어떤 정권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30년 전부터 주장했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이재용 씨가 저렇게 구속되는 일들이 없었어요. 네, 그렇겠죠. 삼성물산과 이렇게 합병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런 구설수에 올라내리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이재용의 지분과 해외 지분이 글로벌 자금들이 좋지 않은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을 장하고 있는 그 자금들이 해외 지분과 이재용이가 0.1% 차이라고. 해외 지분과. 헤지펀드들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재용과 얼마 차이가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속세를 내버리면 해본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해외로. 그럼 그들은 그걸 팔아먹기 하고 본사는 미국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들은 그걸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면 삼성이 해체될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상속세 폐지라든지 이런 걸 내가 30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 5년 전에 예언했어요. 트럼프의 지금 사태도 5년 전에 내가 정확하게 예언했잖아. 탄핵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 탄핵이 첫째 조심하고 예. 그다음에 부통령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했죠. 그렇자면 탄핵 사태가 한 번 탄핵 2번이나 시도돼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미리 예견을 그들이 선거 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재용 씨가 저렇게 법정 구속된 것은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이게 자본주의를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은 정의는 정의라는 거는 저스틱은 공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강의도 했잖아. 법률적으로 따진다면은 그게 법의 위법이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의 오너를 밥 먹듯이 잡아넣었다 뺐다 잡아넣었다 이것만 반복하고 이 네. 법을 노다지 어기는 기업이라는 걸 전 세계 홍보하거든. 그 삼성의 신뢰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신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 이재용이가 구속되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외국에서 보는 거야.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84%를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은 그 중에서 40%를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삼성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자꾸 오너가 구속되면은 해외에서 보는 우리 한민족의 신뢰도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만불은 우리가 맨파워로 가능하단 네네. 말이에요. 노동력으로. 2만 불은 맨파워가 가져가는데 기술력이에요. 3만 불은 그 사람들의 에티켓이란 말이에요. 4만 불 시대로 가려면 매너가 있어야 되고 네. 5만 불 시대로 가려면 스위스처럼 신뢰가 높아야 돼요, 국회가.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2만 불 시대라는 그 기술력에서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에티켓이라는 이게 망가져버리는 거야, 무참하게.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의 회장이 밥 먹듯이 구속된다. 예. 그냥 막 주주들의 법을 어겨가지고 막, 상속세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느라고 뭐 그런 걸 편법 상속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삼성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야. 이재용은 토종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뭐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토종기업을 지키려니까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건데 예. 그는 법을 떠나서 이 법이라는 이 법을 떠나서 정의보다는 공의로 세워야 돼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공의거든. 국민들은 이재용 씨가 그리 안 되길 바래요. 그 상속 때문에 그리 한 걸 국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률적인 잣대로 재면은 이 법관들은 나라 경제에 어떻게 됐든 나라에 어떻게 됐든 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의로 판단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이후락을 보낸 거 방공법 위반이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건 공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긴장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네네네. 그런 법률로 그걸 잣대로 대통령을 잡아놓으라고 당신 왜 북한에 사람을 보냈어? 김대중 당신 왜 북한에 갔어?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적국을 가서 만나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을 잡아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 문재인 대통령, 이후락이든 박근혜든 이런 대통령들은 네네. 역사가 심판하는 거지 정의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가 심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덤에 침을 뱉으면 되는 거지. 그 대통령 물러난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을 잡아넣으려고 수사하러 와라 가라. 이거는 결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위신을 전 세계 대한민국 대통령을 노다지 잡혀간다. 이런 대한민국의 도덕성을 떨어뜨리니까 우리가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 시대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파워라는 노동력, 그 다음에 태권도는 이 기술력, 네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티켓인데 이 에티켓이 없는 민족이다 이게. 도저히 법을 어기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낙인찍인단 말이에요. 예. 그럼 법관들은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공의를. 무슨 이해가죠. 네. 그래가지고 그 대기업의 회장을 잡아놓으면 우리가 지금 이 경제가 안 좋은데 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까? 삼성그룹이 홍콩이나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GDP의 40%를 차지하는 삼성을 그런 식으로 푸대접하고 그 사람이 그런 도덕적으로 그런 안 좋은 사람이 만든 텔레비를 지금 미국이 최고 호텔이나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그럼 뭐 텔레비를 볼 때 뭐래요? 삼성? 이 사람들 노 에티켓.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이야 약속도 안 지키고 에티켓도 없는 민족이다. 안 그래도 우리가 3만 불 에티켓 선을 못 넘어서고 있거든. 그래 일본은 지금 에티켓을 넘어서 매너 4만 불에 도전하고 있어. 매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매너를 넘어섰단 말이야. 지금 유럽들이 매너를 넘어선 나라들이 있잖아. 예. 그 매너 다음에는 이제 신뢰지. 스위스가 뭐 돈이 많아서 우리가 거기다가 전 세계 부호들이 돈을 갖다 맡기겠어요? 신뢰가 있으니까 거기다 맡기잖아. 그죠? 네네. 다른 나라는 돈 때문에 먹을까 봐서 못 맡기는 거야. 네네. 말하자면 그와 같이 스위스가 은행이 많이
있듯이 우리 민족은 우리의 지도자 역대 대통령들을 자꾸 잡아놔가지고 대한민국은 도덕성이 훼손돼 있어 우리는 에티켓이 없는 민족이야 뭐 이따오 소리를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과 법관들이. 네. 민족의 정기를 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민족의 정기는 법으로만 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 법 때문에 망하잖아요. 맞습니다. 법보다는 우리 민족의 국민들의 합의 그게 뭡니까? 민심이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직 대통령들은 역사가 심판하는 거지 법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켜놓고 감옥에다가 20년이니 뭐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속할 수 없게끔 나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버리잖아요. 예, 아이고. 나는 그렇게 그 항상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그렇게 해박하게 웃으면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그걸 또 국민들 앞에 마녀사냥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전직 대통령만 보면 잡아넣으려고 들어. 우리 국민들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나?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 앞으로 위험합니다. 네. 법보다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업을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호종 기업을 해외에 안 넘어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재용을 그렇게 노다지 법을 들이대가지고 잡아넣어요? 나는 대통령 되면 뭐 박근혜, 이명박 어떤 대통령도 역사적으로 다시 심판을 전부 사면 처리할 거예요. 사면 복권. 무슨 이해가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는 일은 없어요. 대통령치고 애국자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 잘못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으면 됩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전체 시총이 전날 대비해서 28조 원가량이 줄어들었는데요. 단기적인 그 위축 현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단기적인 거고 그거는 금방 회복되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좀 내려가다가 다시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재용에 대해서는 네네. 어떤 사면 처리나 네. 정부에서 무슨 손을 쓰든지 하겠죠. 형이 확정되면. 그런가요? 청와대나 뭐 정부도 네네. 그런 걸 염려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 우리나라 이 법관들 정말 정의보다는 공의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공의는 국민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법은 부익부 빈익빈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을 후원금을 받게 해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주로 후원금을 받거든? 그래 유지하잖아? 그렇게 해놓으면 국회의원들이 후원금 많이 주는 기업들 편을 들지 후원금 안 주는 서민들 편 들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도 무보수로 해야 되고 후원금 제도 없애야 돼요.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가 국회의원 월급 안 받고 자기가 국가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왜 후원금 받으러 다니게 합니까? 후원금은 10원도 못 받게 해야 그래야 이 국회의원들이 기업들 편을 안 들고 국민들 편을 들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서민들 편도 국민배당금도 주자고 하지만 재벌 상속세 폐지 운동도 30년 동안 공약을 해온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항상 재벌과 국민을 다 같이 봐요. 네네네. 좋은 제도로 만들어서 그들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총재님.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ight now.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